교활한 토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교활한 토끼, 고약한 토끼. 그러한 토끼는 마지막에는 어떠한 운명으로 끝날까요? 그것이 궁금한 사람은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어느 날 호랑이 아저씨가 광주리에 7덩이의 두부를 넣어 그것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호랑이 아저씨는 항아리가 필요해서 시장에 가 두부를 항아리와 바꿔 오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아저씨는 아주 마음씨가 좋은데 비해 토끼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나쁜 녀석이었습니다. 토끼는 평소 호랑이 아저씨가 마음씨 좋은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며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걸었습니다. 호랑이님, 무슨 일로 외출하세요? 아, 나 말이냐? 나는 두부를 가지고 나가 누군가의 항아리와 바꿔오려고 한단다. 아, 그래요? 그런데 두부는 얼마나 갖고 가세요? 7덩이지? 7덩이라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호랑이님,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항아리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호랑이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에게 두부 한 덩이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안 될 거야 있겠니? 정 소원이라면 내 한 덩이 주지. 마음씨 좋은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두부 한 덩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토끼는 눈 깜짝할 새에 한 입에 먹어버렸습니다. 다 먹어버린 토끼는 또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한 덩이만 더 먹을 수 없을까요? 호랑이는 토끼에게 또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토끼는 그것도 한 입에 먹어버리고 혀를 날름거리며 코 주위까지 싹싹 핥아먹고는 또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이 두부는 정말 맛있네요. 제가 돈이 있다면 당장 사서 먹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 어쩐다. 하며 너무 먹고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호랑이는 토끼가 불쌍하게 생각되어서 그렇게 먹고 싶다면 자, 한 덩이 더 먹어라. 하고 또 한 덩이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식욕이 왕성한 데다가 교활하기까지 한 토끼는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이번에도 또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어차피 세 덩이를 먹었는데 몇 개를 더 먹어도 마찬가지겠죠? 돈이 생기면 제가 2배로 갚아드릴 테니 조금만 더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점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마음씨 좋은 호랑이는 그런 무례한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화내지 않는 것을 만만하게 여긴 토끼는 어떻게든 수단을 부려 또 두부를 먹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한 덩이만 남기고 모두 먹어치운 토끼는 호랑이에게는 용무가 다 끝났다는 표정을 짓고 안녕
한마디를 남기고는 인사치레하는 말도 한마디 없이 가버렸습니다. 참을성 깊은 호랑이는 이렇게 당해놓고도 별로 불평스러운 말도 하지 않고 남은 한 덩이 두부를 가지고 가서는 다행히 작은 항아리 한 개를 바꿔왔습니다. 호랑이가 작은 항아리를 갖고 돌아오자 또 토끼가 나타나서는 이런, 호랑이님, 이건 뭐지? 이건 말이냐? 이건 아까 남은 두부로 바꿔온 항아리지. 그렇군요. 이건 항아리다. 잠깐 빌려줄래? 이런, 소리가 나네. 이것 봐, 토끼야. 그렇게 함부로 두들기면 안 돼. 이 항아리는 깨지기 쉽단 말이야. 아이, 괜찮아요. 소리가 좋은데? 두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남이 말하는데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니 너 좀 심하지 않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항아리는 토끼가 너무 세게 두드리는 바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는 너무나 화가 나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원래부터 고약한 토끼는 호랑이에게 잡히지 않고 먼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도 정말로 화가 났고 토끼도 이번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나쁜 꾀로 꽉 찬 토끼는 도망치면서도 뭔가 멋지게 호랑이를 골려먹을 일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어느 강가에 이르러 급히 그 꼬리를 물에 담그고 호랑이를 기다렸습니다. 호랑이가 강가에 이르자 토끼는 전혀 도망칠 기색을 하지 않고 태어난 모습으로 꼬리를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호랑이는 어이, 토끼, 무슨 일로 그러고 있는 거니? 하고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얼굴로 이러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꼬리에 달라붙지요. 호랑이님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를 좋아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토끼가 말하자 물고기를 매우 좋아하는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넘어가 그 긴 꼬리를 물에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참고 견디고 계시면 금방 꼬리가 무거워질 겁니다. 무거워지면 물고기가 잔뜩 걸려들 거니까 그때 꼬리를 들어 올리세요. 저는 옆에서 방을 잘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물속에서 꼬리를 쏙 빼냈습니다. 마침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정직한 호랑이는 한동안 추위를 참고 견디며 물에 꼬리를 들이우고 있었으나 더 이상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꼬리를 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꼬리는 물에 얼어붙어 빼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성질이 좋지 않은 토끼는 호랑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고는 이번에는 호랑이의 몸에 불을 붙여 마침내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를 불태워 죽인 토끼는 그 고기를 먹으려고 가까운 여관에서 식칼을 빌려 그 고기를 잘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끼는 악함의 극치를 다 발휘하고 나서 식칼을 빌려준 여관 주인에게는 감사의 선물이라며 자기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관 주인도 매우 화가 나서
토끼를 노려보다가 식칼을 던졌습니다. 토끼는 그것을 피해 후다닥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마침 근처에 펼쳐져 있는 토끼 그물에 걸려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물은 더 몸에 조여오고 마침내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파리떼가 새까맣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쁜 꾀로 꽉 찬 토끼는 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는 파리떼에게 부탁해 자기 얼굴에 알을 잔뜩 낳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은 듯 신웅을 내었습니다. 얼마 뒤 그곳에 토끼 그물을 친 사람이 그물을 거두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토끼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것을 보고 죽은 지 오래된 것이라 생각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토끼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살았다 생각한 토끼는 오랫동안 그물을 이빨로 갉아내어 마침내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마침내 살았다. 나는 운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또 다시 나쁜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무슨 장난을 치면 좋을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토끼는 갑자기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자기 머리와 배를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야? 놀라고 있는 사이에 토끼의 몸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토끼는 큰 매에게 사로잡힌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토끼도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매의 날카로운 이빨과 단단한 발톱에 찢겨 죽게 생겼구나. 큰일이로구나. 생각했으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교활한 토끼인지라 이번에도 매에게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매가 토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토끼,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냐? 하자 토끼는 옳지. 됐다. 이 녀석을 속여 도망치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묵직한 목소리로 아, 매 양반. 당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르시오? 모른다면 내 말해주지. 황공하옵게도 이 몸은 지금 옥황상제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 가는 중이요. 그렇게 존귀한 이 몸을 당신이 발톱으로 감고 있는 것이요. 나를 붙잡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소. 하지만 그 대신 옥황상제님이 당신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하고 매를 겁주고 나서 토끼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너무 멋져. 이런 꾀를 생각해내다니.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매는 놀라 큰일 났다. 옥황상제께서 벌을 내리신다니 보통 일이 아니네.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토끼를 쥐고 있던 발톱을 느슨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매의 발톱에서 풀려난 토끼의 몸은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부터 뱅글뱅글 돌면서 지면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토끼는 이번에도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마침내 천벌을 받아 토끼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